그때는 좀 막연한 생각이었고요. 참 시기가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We're definitely trying something new. 굉장히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일이더라고요. 고생도 엄청나게 많이 했었어요. But I never regret it. 실패를 안 해보면 배우는 게 많이 진짜로 없는 것 같아요. 자신감을 가지면서 신념을 좀 펼쳐나갈 수 있었던 계기 중에 하나가 넥스트 엘리베이션 같은 이런 새로운 엑셀러레이터를 통해서 업계를 긍정적으로 발전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함께 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겐파는 아이하우스는 림피드는 누트로필레로 우리 will be 글로벌 1위. 표준이 되기를 원해요.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기업이 되고 싶다. 네, 넥스트 엘리베이션 데모데이 더 비기닝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김호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먼저 오늘 날도 좋고 또 이 행사에 직접 찾아주신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행사 이 넥스트 엘리베이션의 이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선정된 우수 창업팀들이 3개월 동안의 치열한 여정을 마치고 달성한 성과를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공개하고 또 앞으로의 계획까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참가한 팀들에게 응원과 격려의 박수 먼저 부탁드린다는 말씀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은 행사 순서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앞에 나와 있는데요. 자, 일단은 넥스트 엘리베이션의 마영민 대표님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이후 본격적으로 넥스트 엘리베이션 창업팀들의 발표 세션이 이어집니다. 총 5개의 창업팀 발표가 진행될 거고요. 각 팀의 발표 후에는 실시간 Q&A를 진행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발표를 들으시고 이 자리에서 직접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함께 그것을 질문해보고 답도 들어보고 하는 자리를 마련을 하니까 여러분들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릴게요. 자, 그리고 발표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한 경품 이벤트 세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벤트 참여는 어떻게 하시는지 알려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차고 계신 목걸이, 명찰이 있으시죠? 거기를 보시면 QR코드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QR코드를 찾으셔서 지금 스마트폰으로 딱 인식해 보십시오. 그러면 바로 이동하실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올 텐데 이 QR코드를 인식하고 나서 행사 페이지 안에 설문조사란이 있습니다. 그 설문조사를 다 맞춰주셔야 자동적으로 경품 이벤트에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등록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나중에 하기 좀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설문을 함께 해주시고 경품까지 함께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품은 뭐 참고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이슨 헤어 드라이어 이런 거 준비되어 있고요. 에어팟도 준비되어 있고 여러 가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함께 해주시고요. 그리고 경품 이벤트가 마치고 나서는 저희 바로 또 한층 위에 전시 부스 존을 마련해 놨습니다. 행사가 다 마치고 나서는 그 위층에서 저희가 자유롭게 네트워킹 하실 수 있는 시간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또 명함도 주고받으시고 인사도 나누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더 자세하게 거기서 이야기 나누실 수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오늘 데모데이의 시작을 알리는 환영사가 있겠는데요. 환영사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환영사는 넥스트 엘리베이션의 마영민 대표님께서 해주실 텐데요. 박수로 대표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의 아니게 이렇게 마이크를 차고 이런 식의 환영사를 해보니 처음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환영사 문을 종이로 프린트해 갖고 했는데 제가 외우질 못하기 때문에 가끔 핸드폰을 보다도 양해 바랍니다. 먼저 저희 경제미디어 아시아 경제에 설립한
그 넥스트 엘리베이션의 데모데이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미래 창업자, 지금 창업하신 분, 그리고 투자하실 분, 그리고 멘토 여러분, 그리고 이 데모데이에 관심이 가진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시아경제 투자부분 대표이면서 동시에 넥스트 엘리베이션의 대표를 맡고 있는 마이민이라고 합니다. 아시아경제는 언론사 최초로 지난 7월에 2023년 7월에 넥스트 엘리베이션이라는 엑셀러레이터를 설립했고 이번에 그 첫 번째 결실을 맺게 돼서 오늘 같은 데모데이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넥스트 엘리베이션은 100여 개가 넘는 기업들로부터 지원을 받았고 그 중에서 지난 8월에 5개의 기업을 선정해서 그 5개 스타트업과 함께 3개월간에 거쳐서 기나긴 여정을 가졌습니다. 물론 3개월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짧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멘토들을 선정을 하고 멘토들하고 같이 교육 프로그램을 돌리는 시간을 생각한다면 굉장히 가치가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3개월 동안 수많은 멘토와 저희 아시아경제가 5개의 스타트업 기업들의 성장을 굉장히 도왔고 고비마다 함께 했습니다. 아시아경제가 이와 같은 그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도입한 것은 언론사로서의 공적인 의무를 어떻게 다할까를 고민한 끝에 창업 생태계라는 아주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생태계의 조성에 이바지를 하자라는 의미에서 저희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인공이죠. 오늘 함께할 5개의 스타트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림피드, 오디, 마이하우스, 뉴트로픽랩, 캠퍼입니다. 먼저 데이터 기반 맞춤형 펫푸드 테크 스타트업인 림피드입니다. 다음으로 LLM 기반 퍼스널 스타일 AI 큐레이션 서비스를 개발한 스타트업 오디입니다. 리모델링 모델 솔루션을 개발한 스타트업 마이하우스입니다. 그리고 뇌기능 개선을 향상시키는 유트로픽 기반의 테크푸드 시스템 스타트업 유트로픽랩입니다. 마지막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 티켓 및 멤버십 거래 서비스 스타트업 캠퍼 등 총 5개의 사입니다. 이제 넥스트 엘리베이션과 함께한 5개의 스타트업은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여러분들한테 각자의 비전과 계획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함께한 모든 프로젝트는 그 자체로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 많은 이들의 삶과 산업의 생태계를 바꿀 혁신과 발전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데모데이 이후 5개 스타트업은 각자의 비전을 가지고 더 넓은 세계와 소통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데모데이를 앞서서 뭘 얘기를 할까를 고민하다가 한번 찾아본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들 3개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설립된 회사는 두산입니다. 1896년에 설립됐고 우리나라 최초로 박가분이라는 화장품을 개발을 해서 공급을 했었습니다. 그게 1915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두 번째 더 놀라운 회사는 동화제약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활명수를 만들어서 팔고 있는 회사이고요. 그 회사가 1897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로선 놀라웠던 게 뭐냐면 궁중무관이었던 분이 한의학과 서양의학을 결합을 해서 대중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활명수라는 제품을 만들어서 그것을 공급을 했다는 겁니다. 이 동화제약은 우리나라 최초의 제조업체로서도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업은 몽고식품입니다. 그 몽고정이라는 마산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식수로서 굉장히 좋은 품질을 갖고 있는 몽고정이라는 곳에서 출발을 했다고 해서 몽고식품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1905년 이후에 여태까지 그 품질을 유지하면서 지켜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아주 관통하는 공통적인 단어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최초, 혁신, 그리고 융합, 그리고 품질.
이러한 여러 가지의 단어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참여하는 5개의 스타트업은 더 많은 이들과 자신들의 비전에 대해서 논의하고 보다 높은 목표를 설정하는 기회를 얻기를 바랍니다. 100년 기업으로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4개 기업과 마찬가지로요. 이는 저희 이런 5개의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지난 8월에 저희한테 아시아경제에 지원을 해줬던 100여 개의 기업들, 저희와 인연을 맺은 100여 개의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이길 바랍니다. 이런 오늘의 데모데이가 끝난 후에도 이 5개의 스타트업과 아시아경제는 계속 함께 해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넥스트 엘리베이션의 첫 번째 데모데이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데모데이 이후에도 5개 스타트업의 더 큰 도전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격려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많은 투자자분들도 참여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특히 투자자분들의 그 크나큰 격려와 큰 투자를 기원합니다.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넥스트 엘리베이션의 마영민 대표님의 환영사로 함께 시작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발표 세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5개의 스타트업의 면면을 이제 살펴보실 수 있을 텐데요. 자, 발표 세션은 어떻게 진행할 건지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발표 세션은 프리젠테이션을 10분 동안 진행을 하고요. 10분 동안 발표가 마치면 그 다음 5분 Q&A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이 자리에서 주시는 질문을 바로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셔야 되겠죠? 아까 QR코드 찍었던 명찰 다시 한번 보시고 QR을 딱 인증을 하셔서 접속을 하시면 거기에 팀별로 Q&A 카테고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팀이 발표를 하면 그 팀의 명에 Q&A 칸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을 질문으로 올려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확인을 해보고 바로 질문하고 답변을 들어볼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넥스트 엘리베이션의 창업팀들을 만나볼 텐데요. 첫 번째 팀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팀은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펫푸드 테크 컴퍼니 림피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완전 사료 브랜드 트러스티푸드를 운영하는 펫푸드 테크 스타트업 림피드의 대표 김희수라고 합니다. 아무리 영양이 우수한 사료일지라도 안 먹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게 많은 보호자들을 만나고 사료 산업에서 종사할수록 느끼는 부분이었고요. 국내 사료의 트렌드가 글로벌 트렌드에 비해서 한 5년 정도는 뒤처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들도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서 사료를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직접 사료를 개발하고 런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펫푸드를 다루고 있는 스타트업으로서 중심이 되는 기업이 되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료를 데이터로 바꾸는, 사료를 데이터로 바꿔 숨겨진 가치를 만들어내는 펫푸드 테크 컴퍼니 림피드의 대표이자 영양내과 수의사 김희수입니다. 반려동물의 보호자는 모두 반려동물에게 행복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반려동물은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해주는 이 산책이 혹시 아이를 힘들게 하지는 않을지, 내가 행복을 위해서 사준 장난감이 혹시 아이들이 지겨워하지는 않을지 걱정을 하는데요. 그래서 많은 보호자분들은 함께 산책을 하면서 관찰을 하고 아이가 어떤 산책 스타일을 가지는지 취향을 알게 되고요. 또 함께 놀아주면서 아이가 어떤 놀이 취향을 갖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료, 반려동물이 가장 행복을 느끼는 사료는 어떤가요? 혹시 먹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이의 기호, 입맛,
건강 상태는 무시한 채 사료를 주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저희 림피드는 반려동물 보호자가 반려동물에게 맛있는 행복한 식사를 제공할 수 있고 그 행복이 건강하고 오래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돕는 펫푸드 테크 컴퍼니 림피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반려동물에게 행복한 식사를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힌트를 드리자면 제 직업과 또 관련이 있습니다. 네, 바로 영양입니다. 반려동물은 사람과는 다르게 영양의 90% 이상을 사료로 섭취하기 때문에 사료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거기에 더해서 식품이기 때문에 아이가 안 먹어버리면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료의 기호성이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림피드는 3가지의 핵심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쓸 수 있는 유효한 데이터 플랫폼. 두 번째, 매출이 발생하는 신뢰할 수 있는 사료 브랜드. 세 번째, 영양 내과적인 압도적인 전문성입니다. 이 3가지의 핵심 전략을 가지고 저희 회사는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료를 데이터로 바꾸는 것에 있어서 저희는 펫푸드에 최적화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냈고요. 이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여서 반려동물의 건강, 영양, 기호성, 알러지에 맞는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건강관리 기능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려동물의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면서 데이터베이스를 고도화해 나가는 사이클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료를 데이터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본질적인 어려움이 하나 존재하는데요. 바로 사람의 건기식 같은 경우에는 건강 데이터에 맞는 영양소를 추천해주면 되는 심플한 구조이지만 사료 같은 경우에는 이에 더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 먹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눈물이 터지는 등 알러지 반응이 나타나면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호성에 대한 데이터, 알러지에 대한 데이터까지 고려해야 된다는 본질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림피드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할 때 저희 나라에 유통되는 사료, 그리고 그 사료가 어떠한 성분, 원료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 성분이 생체 내에서 어떠한 대사체로 흡수가 되는지, 그리고 그 대사체가 어떠한 수의학적 질병과 연결이 되는지 복잡게 네트워크 형태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였고요. 이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사료의 93% 이상에 달하는 규모이며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를 보호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게 만든 것이 바로 샐러드펫이라는 서비스입니다. 저희 샐러드펫을 통해서 가입을 하시고 간단한 문진 과정을 통해서 우리 반려동물에게 맞는 건강, 영양, 기호성, 알러지를 고려한 사료 큐레이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 데이터 플랫폼에는 계속해서 반려동물의 최신화된 건강 데이터가 수집이 되면서 데이터베이스를 고도화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정상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지, 우리 아이의 건강 상태, 비만도에 맞는 급여량은 얼마인지, 그리고 우리 아이의 식이 기록을 분석하였을 때 예측되는 알러지원은 무엇인지와 같은 다양한 건강관리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보호자분들은 공감을 하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호성입니다. 저희는 샐러드펫이라는 고도화된 데이터베이스와 누적되어 있는 식이 기록을 분석하여서 클러스터링 분석 기법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사료의 7가지의 대표 포뮬라 레시피를 개발을 하였고요. 그 포뮬라를 실제 사료화하고 DTC 검사한 것이 바로 저희의 기호성 검사 키트입니다. 이를 통해서 보호자는 애매할 수밖에 없는 기호라는 부분을 정량화해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세계 최초로 기호성이라는 분야를 정량화된 데이터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혁신성을 인정받아서 저희가 내년도에 CES에 출품하여 글로벌 시장도 함께 태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 기호성 검사 키트는 앱과 연동을 하여 계속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고도화하고 사용성을 높이고 있고요. 저희의 기호성 검사 결과를 우리 아이는 어떠한 고기를 좋아하는지, 우리 아이는 어떠한 알갱이 크기를 좋아하는지, 우리 아이의 식탐 정도는 어떤지와 같이 MBTI 형태로 굉장히 재밌게 풀어냄으로써 굉장히 높은 오가닉한 콘텐츠 전환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DTC 검사 키트의 한계점이 하나 있죠. 바로 검사 결과 이후에 매출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기호성 검사 키트 같은 경우엔 정량화된 사료의 기호성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먹일 수밖에 없는, 늘 먹이고 있는 사료를 큐레이션을 해줌으로써 15%라는 높은 구매 전환율을 기록을 하고 있고 실제 매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가 샐러드 팩과 기호성 검사 키트를 활용해서 어떻게 사료 산업을 데이터로 바꿔나갔는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나 모든 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겠지만 이 데이터가 데이터로, 의미 없는 데이터로만 남아있다면 사업을 할 수가 없겠죠. 저희는 이 데이터를 어떻게 사료 브랜드로 바꿔내고 커머셜라이제이션에 성공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샐러드 팻 데이터 플랫폼 안에 있는 데이터를 분석하여서 우리나라의 반려동물들은 도대체 어떠한 고기를 좋아하는가, 그리고 그 고기가 어떤 성분과 조합이 되었을 때 기호성이 높은가, 그리고 그 레시피 포뮬라가 어떠한 사료 공법으로 제공이 됐을 때 기호성이 가장 높은가와 같은 상품 전략을 도출해냈고요. 넥스트 엘리베이션의 엑셀러레이팅 3개월 기간 동안 12종이라는 상품 라인업을 구축할 정도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상품 전략을 도축해서 빠르게 생산 라인업을 확장하였습니다. 플랫폼에 대한 데이터 위에도 저희가 창업자가 영양내과 수의사인 점을 활용해서 저희가 사료 제조 공정에서 가장 핵심 파트인 영양 포뮬라를 설계하는 파트를 직접 저희가 프리믹스 공장을 설립해서 내재화 시켰고요. 그래서 국내 사료 브랜드로는 최초로 미국과 유럽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모두 맞추는 사료 브랜드를 개발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펫푸드 대기업들만 보유하고 있는 영양내과 수의학 팀을 내부에 구축함으로써 최근의 학계 트렌드를 빠르게 상품으로 이터레이션하는 그러한 사이클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고요. 그를 통해서 저희가 런칭한 상품 라인업 역시도 국내 최초로 슈퍼그레인 사료를 런칭을 하였고요. 국내 브랜드 최초로 영양 밸런스를 모두 맞춘 동결건조 주식 사료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저희가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했고 저희의 영양 내과적인 전문성이 붙어서 사료 포뮬라를 설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내재화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료의 기호성, 반려동물이 잘 먹는 것도 좋고요. 영양학적인 완전성도 좋습니다. 그러나 펫 시장에 또 독특한 점이 하나 있죠. 소비 주체는 보호자라는 점입니다. 결국에 보호자들 역시 만족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는 상품을 기획할 때 이미 인스타그램에서 유행하고 있는 밥 꾸미기라는 열풍을 저희가 상품 기획단에 적용을 했고 정확하게 들어맞았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건의 인스타그램의 리그램이 발생하면서 마케팅 효율을 높이는 오가닉한 콘텐츠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플랫폼, 커머셜한 브랜드가 가능한 부분은 저희 창업자, 영양내과 수의사 2명이 창업한 기업이기 때문이고요. 이를 통해서 그랬던 적이 없는데 우리 아이가 사료 시간만 되면 난리 부르스를 친다. 드디어 국내에서도 믿을 만한 사료 브랜드가 나왔다와 같은 리뷰를 받으면서 시장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수의학적인 전문성, 그리고 데이터 플랫폼, 그리고 커머셜한 브랜드로 이어지는 이 이터레이션을 빠르게 고도화하면서 선순환 플라이휠을 구축해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이 플라이휠이 어떤 기록을 남겼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데이터 플랫폼 샐러드 팻은요, 누적 사용자 수 55,000명을 넘겼으며 맞춤형 영양 분석 횟수는 150만 회에 달하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서 꾸준하게 사용자 데이터를 계속해서 수집해내고 있고요. 이를 바탕으로 저희가 지난 8월 런칭한 트러스티 푸드라는 사료 브랜드는 런칭한 지 4개월 만에 월 매출 5천만 원을 달성할 정도로 빠른 J커브의 앞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적으로 내년 9월에는 월 BEP를 맞출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2025년도에는 연단위 흑자 전환을 하여서 30억 원의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고투마켓 전략입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기호성 검사 키트를 무료로 많이 배포하는 것을 통해서 2025년도까지 4분의 1의 반려동물이 모두 기호성 검사 결과를 받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냐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요. 이는 저희가 기호성 검사 키트의 2번의 베타 테스트 과정을 통해서 원가를 4분의 1 수준으로 낮춰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고요. 키트에서 에브로의 98%의 유입 전환율, 키트에서 자사 브랜드의 15%가 넘는 구매 전환율을 기반으로 세운
고투마켓 전략이며 약 5억 5천만 원의 캠페인 원가가 들어갔을 때 현재 펫 플랫폼 2위에 해당하는 30만의 MAU를 만들어낼 수 있고 구매 전환율을 고려하였을 때 마케팅 효율이 500%가 넘는 로아스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타겟하고 있는 시장은 4,500억 원 규모의 강아지 사료 프리미엄 시장이고요. 내년 3분기부터는 고양이 브랜드로 확장할 예정을 가지고 있으며 아시아의 대표 펫푸드 기업으로 자리매김을 하여 글로벌 시장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재 펫 시장은 모든 VC분들이 공감하시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거래액 위주의 펫 커머스 플랫폼 그리고 동물병원이 모든 주도권을 쥐고 있는 의료로 양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료라는 카테고리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반복 구매가 일어나는 유일한 필수제입니다. 이 사료라는 카테고리 킬러 콘텐츠를 통해서 저희는 컨슈머 헬스케어라는 포지셔닝을 견고히 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수익성과 성장성을 모두 갖춰가는 회사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엑시트 경험이 있는 영양내과 수의사 그리고 빅데이터 기술이 있는 영양내과 수의사로 구축된 창업팀이고요. 이후에 누구보다 빠른 프로덕트 팀 그리고 누구보다 펫 시장에 경험이 많은 비즈니스 팀이 합류하여 사료를 데이터로 그리고 데이터를 다시 사료로 전환하는 트랜지션을 빠르게 반복하며 회사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나 유럽 이미 선진화된 펫푸드 시장, 펫 시장을 보았을 때 마즈라든지 네슬레라든지 결국에 펫푸드 기업이 파편화된 펫 시장을 통합해 나가는 걸 보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아시아에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펫푸드 기업이 없는 실정인데요. 저희 림피드가 아시아를 대표할 수 있는 펫푸드 기업으로 성장하여 파편화되어 있는 펫 시장을 통합해 나갈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반려동물의 보호자분들 그리고 예비 보호자분들은 저희 림피드의 성장을 애정어린 시선으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 림피드의 김수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림피드의 김희수 대표님의 발표 재밌게 들으셨나요? 네,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관심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Q&A 질문과 답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확인을 조금 해보고 하나를 좀 골라봤는데 질문이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글로벌 업체가 아무래도 좀 지배적으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게 이 반려동물 사료 시장인데 이것을 어떻게 소비로 전환시킬지 이렇게 글로벌 대형 업체들의 제품을 쓰고 있는 소비자들을 유인할 수 있는 전략이 준비되어 있는지 궁금하다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질문 주신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재 펫푸드 시장은 해외 브랜드가 60에서 70%를 점유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CJ, LG 생건이 들어와서 펫푸드 시장에 도전장을 내놨지만 유의미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사실 사료라는 카테고리 자체가 재구매율이 다른 커머스 카테고리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산업군입니다. 이는 필수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결국에 사료 커머스의 핵심은 어떻게 다른 사료를 먹이고 있는 보호자를 첫 구매를 만들어낼 것인가가 이 시장의 핵심인데 저희는 그 부분에서 샐러드 펫의 포지셔닝이 기타 다른 펫 선도앱 스타트업처럼 거래액을 빠르게 늘려가면서 그런 커머스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저희가 설계된 대로 차곡차곡 쌓아 나가면서 사료의 기호성에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30% 정도 되고요. 알러지에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한 30% 정도 되고 그리고 사료 교체의 1순위에 이제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사료의 영양, 사료의 성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는 샐러드 펫을 통해서 이 다양한 파편화된 니즈를 가지고 있는 보호자들이 저희 샐러드 펫에 들어와서 정말 만족할 수 있는 사료를 찾게 만드는 그 첫 구매를 만드는 게 샐러드 펫의 역할이고 샐러드 펫 기호성 검사 키트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그 샐러드 펫이 앞단의 첫 구매를 전환을 만드는 것이 기존에 다른 총판 위주의 해외 브랜드 내지는 유통 라인 위주의 국내 브랜드들이 갖지 못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를 통해서 저희는 이제 펫푸드 시장에 점차 마켓 셰어를 가져갈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국내 사료 시장 전후방 영양 선진화를 이뤄낼 림피드의 발표를 함께 들었습니다.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팀을 만나봤고요. 이제 두 번째 팀을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만나볼 팀은 공간 모듈 솔루션 컴퍼니 마이하우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테리어 토탈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마이하우스의 장차근 대표라고 합니다. 고객들을 만나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건데요. 고객들의 요구는 다 똑같을 수 있는데 견적서를 내주는 업자들은 가격이 다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정확한 견적서를 기반으로 소비자한테 신뢰를 주자. 신뢰 있는 견적서는 기본에다가 감각 있는 디자인으로 고객들의 니즈를 만족시켜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혁신의 혁신을 이루고 있는 IT 산업 시대인데 인테리어도 거기에 발맞춰서 표준화된 기준이 되는 서비스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하우스가 이뤄내려고 하는 겁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시간과 비용은 줄이고 공간의 가치는 높이는 공간 모듈 솔루션 기업 마이하우스를 리드하고 있는 장차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가의 상품을 살 때 이 상품이 어떻게 생겼고 또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인지를 하고 알고 구매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고가의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상품이 어떻게 생겼는지 불안해하며 이렇게 사야 되는 상품이 있는데 이 상품은 바로 인테리어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테리어 시장을 떠올리면 걱정, 사기, 불신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생각이 나게 되는데요. 이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는 바로 이 네 가지가 표준화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내용이 부실한 견적서의 정확도. 두 번째, 어느 것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소비자의 니즈. 그리고 세 번째, 정확한 설계 없이 산출되는 내역서. 그리고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된다고 할지라도 견적서, 설계도대로 시공되지 않는 시공의 품질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표준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인테리어 산업은 굉장하게 어려웠었는데요. 제조산업과 비교를 해보면요, 제조산업은 제품별 조립 가이드가 제공이 되고 또 체계적인 제조 과정이 있음으로써 어떤 상품을 만들더라도 동일한 품질의 상품이 완성될 수 있는데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각기 다른 고객의 니즈와 그리고 매 현장마다 다른 시공자의 품질 때문에 표준화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느 것 하나에도 기준이 부재하게 되고요. 고객과 업체에는 정보가 불일치하게 되고 또 업체는 시공 과정에서 내용의 부실이 일어나면서 최종적으로는 품질 저하를 통한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피해가 시장의 규모의 만큼 굉장히 크고 사회적인 파장이 있다는 것인데요. 홈인테리어의 산업 규모는 41조, 이 중 공사에 해당하는 리모델링의 시장 규모는 약 23조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년 이상 된 노후된 아파트의 점유율은 현재는 50.2%지만 10년 뒤에는 76.3%를 점유하면서 미래에는 더 이상 리모델링이 선택이 아닌 필수로 전망되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점점 증가하는 수요에 따라서 소비자의 니즈에 맞춰서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이러한 플랫폼들은 좋은 업체를 만나게 해주는 확률을 높일 뿐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시장 규모 가속화와 함께 피해 또한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피해들을 발생하는 데 있어서 줄이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존재하는지 한번 볼 텐데요. 바로 전문 상담 과정이 존재하게 됩니다. 고객 같은 경우에는 컨셉 설명부터 자재 선택, 예산 반영, 시안 여러 가지들을 요청하게 되고 우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니즈 파악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계약까지 평균 6시간이 걸리게 되고요. 고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래 걸리고 복잡한 미팅 과정을 반복해서 비교 견적 시에는 반복을 해야 되고 업체 같은 경우도 아직 계약도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들을 제공해야 됨으로써 이러한 전문 상담 과정은 대중화가 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정해야 할 것이 너무 많고 확인해야 될 것이 너무 많은 인테리어 시장, 미리 정해놓고 간편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었을까요?
이 모든 것들이 마이하우스에서는 이제 가능해집니다. 우리는 아파트 구조 분석을 통해서 평형별 시공 면적, 공간별 시공 목록, 그리고 시공별 디자인을 표준화하였고요. 이렇게 표준화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테리어 디자인 모듈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런 인테리어 디자인 모듈은 곧 자동화 견적 프로그램으로 연동되면서 최종적으로는 모듈형 시공 매뉴얼로서 연동되며 전국 균일 품질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파편화된 소비자의 니즈는 사실 표준화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아마 여러분도 동감은 하시겠지만 사실은 대부분 SNS의 유명 업체의 사진이 인테리어의 레퍼런스였습니다. 저희 마이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것들을 선도하고 경험해왔던 여러 가지 노하우를 통해서 소비자의 니즈를 이미지화시키고 이런 것들을 표준화시켜서 니즈를 정확하게 이미지로 구현하는 데 있어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선택된 니즈를 기반으로 여러 가지 공사의 자재들 그리고 공사의 방법과 공사의 재료들을 저희가 표준화하였고요. 최종적으로는 모듈로서 구성하면서 고객들이 원하는 디자인 니즈를 저희는 상품화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기존에는 여러 가지 상담들을 직접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이 있었던 휴먼 커스텀 방식에서 저희는 고객이 원하는 이미지, 공간을 선택을 하면은 바로 디자인 모듈로서 구현이 되며 견적서 또한 바로 나올 수 있는 디자인 제조 생산의 구매 방식으로 전환을 하였고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저희는 유저 테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소비자 중심형 실시간 견적 프로그램 같은 저희의 견적 유저 테스트 버전은 소비자가 예산을 선택을 하게 되고요. 이 예산 선택한 안에서 현관, 거실, 주방 등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들을 선택하게 되면 예산과 컨셉을 기반으로 컨셉별 모듈이 조합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모듈형 상세 견적서로 이어지게 됩니다. 네, 저희는 이러한 유저 테스트가 소비자들한테 얼마나 어느 정도의 이제 효과가 있었을지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2023년의 상반기 저희는 월간 평균 견적 건수가 약 7건에 달았었는데 MVP 테스트 견적 동안에 저희는 756건, 정말 말도 안 되는 폭발적인 성장을 해오면서 100배 이상 증가한 것을 저희가 검증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까지는 고객들이 내가 원하는 니즈, 원하는 컨셉을 어떻게 하면 견적을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을까에 대한 B2C에 대한 프로덕트였다면 지금은 인테리어의 실현 그리고 직접 봐야 되는 시공의 부분에 있어서 B2B 프로그램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고객들이 받아보았던 모듈형 디자인 견적서는 저희의 시공 매뉴얼 프로그램인 마이솔루션에 연동이 되게 됩니다. 저희 마이솔루션은 공사 자재, 사용 제품, 시공법, 왕선 이미지들이 여러 가지들이 아주 자세하고 정확하게 구현이 됨으로써 2년차에서 3년차 미만의 초급 소장님들도 모듈로 구성된 체계화된 시공 매뉴얼을 통해서 조립 설명서와 같은 역할을 하며 전국 균일 품질의 시공을 완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러한 모듈 솔루션을 바로 우리 시장의 핵심 인력인 현장 소장님들한테 공급을 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저희가 구축한 마이크로라는 B2B 프로세스입니다. 저희는 업체가 아닌 개인을 파트너로 운영하면서 더 적은 비용으로 마이솔루션을 통해서 직접적인 품질 수준을 높이고 업무 환경과 대우 개선을 포함해 효과적인 시장을 스케일업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국 시공의 서비스를 저희가 구축할 수 있게 기반을 갖추게 되면서 저희는 서울, 경기, 광주, 전남, 부산, 대전 이렇게 타 지역에서 3개월간의 품질 테스트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2년차 미만에서 초급 소장님들과 또 5년차 이상의 중급 소장님들과 함께 하면서 여러 가지들을 발전시키고 여러 가지들을 저희가 융합해 오면서 여기에서 참여하셨던 대부분의 이제 고객분들 분 중에 4분을 저희가 이제 리뷰로 가져왔는데 추가금이 발생할까봐 노심초사했는데 계획한 예산 안에서 마무리돼서 좋았다.
그리고 집이 서울과 멀어서 걱정했지만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고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서 좋았다. 그리고 크게 고민하지 않고 예산 안에서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고를 수 있어서 편리했다. 맞벌이라서 시간이 없었었는데 3D 봤던 그대로 구현이 되어서 너무 만족한다 등의 긍정적인 리뷰를 남겨주셨습니다. 이렇게 저희의 마이하우스의 모듈 솔루션은 소비자에게는 니즈가 반영된 상세 견적서와 마이크루에게는 체계적인 시공 매뉴얼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니즈와 결과물을 오류 없이 일체화할 수 있게끔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네, 현재 보고 계시는 이미지는 현재 인테리어 업계의 1위 매출인 H사의 이미지와 저희 마이하우스의 시공 사례인데요. 이 현장이 같은 비용이라면 과연 이게 품질의 차이일까요? 아니면 기호의 차이일까요? 저희는 높은 품질의 디자인을 합리적인 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핵심 기술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10월에 진행했던 현장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약 견적의 차이는 926만 원 정도 차이가 나면서 기간과 그리고 비용 또한 줄여낼 수가 있었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게 된 이유는 저희는 150건 이상의 PM 경험과 그리고 현장 경험을 통한 관리 매뉴얼 그리고 250개 이상의 모듈을 개발함으로써 트렌디한 디자인 역량을 갖춘 시공, 설계, 개발 현직에서 5년에서 10년차 시니어들로 구성되어 있고 인테리어 시장에서 오랜 관습과 부딪히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스타트업 씬으로 발을 담근 용기 있는 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팀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저비용의 비용으로 고품질의 디자인을 저희가 제공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형태로 제조의 모듈과 여러 가지를 연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고요. 저희는 2024년도 1월을 기준으로 베타 서비스를 시작해서 2024년도에는 126억 원의 매출을 목표를 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2027년도에는 3,360억 원 매출을 올리면서 24조 인테리어 시장의 약 1.46%를 점유할 예정입니다. 제조용 디자인 모듈화, 그리고 공간별 통계 분석, 고도화된 디지털 견적서, 정밀한 디지털 시공 매뉴얼, B2B 프로그램인 마이크루 프로세스, 저희는 이렇게 체계적인 관리 매뉴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시간과 비용은 줄이고 공간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인테리어 시장의 표준이 되어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마이하우스의 장창근 대표의 프레젠테이션을 함께 들어봤는데요. 자, 인테리어에 관심 많으신 분들, 우리가 사는 공간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줄 수 있는 솔루션을 사업화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또 질문을 좀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질문들을 주셨을지 저도 몇 개를 확인을 해봤는데 첫 번째 질문은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아까 이 마이하우스를 기반으로 현장 소장님들이 참여하는 이 마이크루를 운영하시겠다 그런 계획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플랫폼에 참여하는 소장님들께도 뭔가 혜택이나 뭔가 이점이 있어야 그런 마이크루로 함께 하실 거 아닌가 그런 의문이 좀 드셨다고 합니다.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아니면 뭐 지원하는 뭐 별도의 그런 소장님들의 기준이 있는지 그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설명을 해드리자면 인테리어 산업에서 현장 소장님들의 위치는 사실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고 계십니다. 경제적인 대우부터 시작해서 업무의 환경 그리고 업무의 조건들, 업무의 강도 또한 굉장하게 열악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첫 번째 마이크루원들에게 첫 번째 경제적 보상을 기준으로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우리 현장 소장님들에게 연봉 1억의 비전에 도전하시겠습니까? 라는 멘트로 여러 가지의 비전을 제시하려고 하는데요.
이러한 경제적 보상을 기점으로 인테리어 시장 또는 공사 시장 안에서 현장 소장님들의 위치가 전문적인 전문가로서의 위치로 바뀔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봉 1억에 도전하는 소장님들이 많이 모이셨으면 좋겠고, 자, 그 질문 하나 더 체크해 볼까요? 하나 질문이 더 들어왔는데, 아까 저희가 뭐 살짝 예시로 봤지만 H사, 유명한 뭐 한샘이나 이런 큰 회사부터 또 중소 인테리어 업체들로 지금 시장이 굉장히 많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그러면 마이하우스 팀이 만약에 이렇게 진짜 표준화된 방식을 뭔가 안착시키고 이 소비자들이 이걸 사용을 많이 하게 되면은 경쟁사들이 이것을 따라하는 카피캣 현상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좀 있다고 하시는데, 요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비책이 있으실까요? 네. 물론 많이 따라해 주시고 비슷한 유사 서비스가 나오게 된다면 인테리어 시장의 표준화가 정말로 가까워지겠죠. 저기에서 저희가 경쟁력으로 보고 있는 것은 사실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그렇지만 SNS에서 굉장한 핫한 인플루언서입니다. 바로 인스타라는 곳에서 저희가 그 인테리어 인플루언서로 제가 활동을 좀 했었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그러면 여성분들을 기점으로 제가 비교를 해보자면 예쁘고 옷을 잘 입는다고 모두 다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인테리어도 무조건 예쁘고 또 무조건 공간에 호감이 가야지만 인플루언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인플루언서로서 공간을 리드해 나갔던 저의 컨셉, 그리고 제가 트렌드한 디자인들을 좀 주도하고 시장 내에서 먼저 선점했던 것들이 저의 경쟁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인테리어 쪽에서 또 영향력을 발휘한 인플루언서 출신의 대표님이시니까 조금 더 센스가 더 돋보일 거라 믿겠습니다. 자, 질문은 여기까지 좀 받도록 하겠고요. 또 궁금하신 거 좀 있으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사가 다 끝나고 또 함께 질의응답하실 수 있는, 교류하실 수 있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천차만별 인테리어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공 데이터를 기초로 디자인 표준화를 우수하게 구현한 마이하우스의 발표였습니다.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팀까지 만나봤고 이제 세 번째 팀 또 바로 만나봐야겠습니다. 어떤 팀이 나올지 궁금하시죠? 자, 세 번째 팀은 바로 LLM 기반 퍼스널 스타일 AI 큐레이션 서비스를 진행하는 OD의 순서입니다. 자, 이번 발표 프레젠테이션은 영어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희가 화면의 우측에 자막을 띄워드릴 거니까 함께 들으시면서 어떤 사업을 할지 펼쳐나갈지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디 대표 이선준입니다. 작년부터 LLM을 베이스로 한 애플리케이션이 많이 활용화됐잖아요. 어떻게 이 LLM 기술을 통해서 나의 취향을 언더스탠드하는 AI를 만들고 그런 AI를 통해서 새로운 브랜드나 새로운 디자이너, 프로듀서들을 찾을 수 있을까? 채팅을 통해서 디스커버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익스피리언스가 될 것 같아요. 내 스타일, 나의 프레퍼런스를 잘 아는 라이프스타일 AI는 누구냐 하면 OD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Hi, my name is Sun, and I am representing OD. At OD, our mission is to curate a dream online store for every shopper. Let's start by talking about curation. These are well-known fashion retailers, but better known as concept stores. Concept stores offer a carefully curated selection of products from both established and emerging designers and brands. At the same time, they also emphasize their unique shopping experience, blending fashion with art, design, and lifestyle elements within their physical spaces. These concept stores have become extremely popular for a few reasons. Nowadays, shoppers don't want to see big brands or big names. They want to see unique products from small, emerging designers. And so expert curation caters to these values while ensuring quality, saving time, and streamlining the shopping experience.
And at OD, we are bringing this concept store experience to online shopping, but curated by generative AI. Meaning, we can tailor a hyper-individualized concept store experience to every shopper. Why are we using generative AI with shopping? With growing demand for personalization in online shopping, the projected impact of generative AI in apparel, fashion, and luxury is expected to be up to $275 billion in the next 5 years. And that is because generative AI can address many problems in online shopping, such as overwhelm in choice, difficulty with discovering, personalization, as I mentioned, and adaptability to changing preferences. So how can we bridge generative AI with online shopping? By themselves, the foundational AI models cannot fully address the problems we just discussed. We need to fine-tune the models with a deep taxonomy and a real-time catalog of products from across the lifestyle domain. Then, with built-in e-commerce facilitation that makes checkout across all sites as simple as one click, we can create a single interface for top-to-bottom lifestyle shopping. And at OD, we wanted to test this new shopping experience. So over the past 2 months, we've created a product that is currently live in limited preview, but also being tested under closed beta for further features. And we are proud to say that we have built a wait list of close to 10,000 users in the past 2 days while testing further features in closed beta. Let's take a look at OD in action. Now, with a slight tweak to our B2C product, we can also create a plug-and-play B2B product tailored to each brand. So whether it's Zara with Zara's expansive catalog, or Musinsa with its multi-branded catalog, or a boutique, or Gucci with its luxury catalog, we can create a service where brands can curate their own hyper-individualized shopping experience for their shoppers, while OD takes care of the individual sizing information, style preferences, and payment details as the trusted and secure centralized entity to handle personal data. Think of us as Apple Login for online shopping. Brands that have integrated or committed to integrating OD services will be able to provide a much smoother shopping experience for their shoppers, providing them with a combination of extremely tailored conversational commerce with rapid checkout processes. We are a team of young shoppers with a passion for building great products and with a proven track record. My name is Sun, I'm 26, and I am an engineer from UC Berkeley. In 2017, I co-founded Endorsify, an influencer marketing platform with over 100,000 influencers, and acquired in 2020. My current co-founders include Brian, previously AI platform lead at Samba Nova Systems, and Kat, founder of Shoot, working with brands such as Vogue. Our advisors, they are linked to the likes of Gucci, Pinterest, Aldo, and Zara, and they include A$AP Rocky and Richard Kim, to name a few. We are thinking through 3 potential business models for our B2C product: affiliate marketing, targeted ads, and paid subscriptions for credits. Let's consider a few proxies for some of these business models. First, the affiliate model. The Yes was an AI-based shopping app with millions of users.
They were acquired by Pinterest for 9 figures in 2022, and their head of growth, Richard Kim, is one of our advisors. Second, the credit model. Typically, AI application companies utilize credit-based freemium pricing models, with profitable examples being OpenAI's DALL-E. Now, in terms of B2C competition, we are looking at Google Shopping. But unfortunately for Google, their ad-based, CTR-based business model is misaligned to users' needs, and Google Shopping is not domain-specific to lifestyle. But most importantly, it's just not cool. Nobody is shopping on there for unique products. We need fresh branding for lifestyle e-commerce. Now, in pursuit of our B2C vision, we are pursuing B2B SaaS as our go-to-market strategy. We will build an intuitive and robust B2B API where brands can onboard with our platform in minutes. We conducted an experimental case study with OG, A$AP Rocky's creative collective, for their unreleased Mercedes-Benz X OG merchandise catalog. And in a 2-week campaign, we've concluded a 2.8x higher in revenue. And based on our case studies, we are in talks with many brands for potential partnerships. Next year, we will onboard waitlisted users and build out our B2B products. And in 2025, we hope to expand our offering to expand to other categories of lifestyle, such as jewelry, beauty, and books. At OD, we have thought through 3 key principles that will define or shape the foundational tone in redefining online e-commerce. First, technology must not overlook the details. OD will identify the nuances of individual style rather than bucketing user preferences. 2, our mission must not interfere with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brands and their shoppers. So OD's product design will respect each brand's branding while allowing the brands to focus on engaging with their shoppers conversationally. And third, our creative direction must be price point agnostic, meaning OD will embrace both the high and low price points. So whether it be through your Instagram feed or your Spotify playlist or your Netflix algorithms, we've noticed that our entire internet around us has been personalized, and yet online shopping still isn't. Help us create the future of e-commerce. Thank you. 네, 잘 들었습니다. OD의 이선준 대표의 프레젠테이션을 함께 들으셨습니다. 초반에 자막이 나오지 않은 점 굉장히 저희가 양해의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다 느낌은 아셨죠? 어떤 느낌인지, 그렇죠? 챗 기반 AI 서비스와 패션 관련된 온라인 쇼핑을 믹스하겠다. 그런 거였습니다. 그렇죠? 다 아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또 질문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몇 개를 제가 선정을 해봤어요. 일단은 첫 번째 질문은 이선준 대표님께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패션 플랫폼과 비교해서 LLM 기반 AI가 선택해주는 그런 패션 솔루션인 점을 부각하기 위해서 이걸 좀 더 강조하고 뭔가 어필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장 침투 고투마켓 전략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인이기보다는 좀 더 미국인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한국말로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일단 B2B SaaS를 제가 말했다시피 B2B SaaS를 우선시를 하고 있습니다. B2B SaaS를 통해서 브랜드들은 좀 더 맞춤화된 쇼핑 경험을 그 유저들한테 제공을 할 수 있고요. 그런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면서 OD를 통한 브랜드들 사용자들 많아지면서 이제 크리티컬 매스 이상의 브랜드 수가 올라가면 저희는 반대로 이렇게 좀 더 차별화된 유저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AI 챗 기반으로 된 유저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또 B2B 서비스로 더 개선을 하고 더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게 될 수 있죠.
이렇게 B2B와 B2C를 오가면서 시너지를 만드는 그런 서비스를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질문 더 들어온 거 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요즘 뭐 챗 기반의 AI형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우후죽순 여기저기 막 생겨나고 있잖아요. 뭐 패션 분야뿐만 아니라 여러 섹터 업종에서 이런 AI형 챗 기반의 서비스가 나오는데 오디는 그러면 앞으로 어떤 형태의 서비스 차별화로 사용자들의 선택을 받을 것인지 그런 뭔가 전략이 있으십니까? 이런 질문도 들어왔네요. 챗 기반으로 AI 서비스를 사용한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잘 아시다시피 이제 투자자들은 AI 쪽에서 지금 LLM이 가장 어드밴스드한 모델이다라고 다들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고요. 그리고 저희도 LLM을 기반으로 한 챗 서비스를 먼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LLM 후로 바로 다음으로 개발될 모델은 LVM이라고 Large Vision 모델입니다. 그리고 또 쇼핑을 하게 되면 쇼핑을 텍스트로 하지 않죠. 쇼핑은 눈으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LVM과 LLM을 같이 사용한 뭐냐 하면 LVM은 Large Vision 모델이라고 이미지를 통한 리즈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LLM과 LVM을 같이 써서 멀티모달 채팅 익스피리언스를 저희는 상상을 하고 있고 이제 개발을 하는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주얼 모델 AI 서비스도 같이 디벨롭을 하면서 좀 확장하고 우리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사용자들에게 어필을 하겠다라고 설명을 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AI 기반 플랫폼을 통해서 소비자와 트렌드, 쇼핑까지 한 번에 연결시킨다는 점이 아마 오디만의 차별화 포인트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디 발표 잘 들었습니다.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오디의 발표까지 들으셨고요. 다음 팀 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네 번째 팀은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 티켓 멤버십 서비스를 진행하는 갬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블록체인 스타트업 갬퍼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준섭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안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가격들이 이제 몇십 배 폭등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블록체인을 통해서 투명하고 안전하게 이제 양도를 하거나 교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플랫폼이 이제 시장에는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자기만의 멤버십이 많이 발행되고 교환되고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과 이윤을 주는 회사들이 점차 이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업계를 긍정적으로 발전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함께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직도 실물 카드, 종이 티켓, 종이 상품권 들고 다니십니까? 이제 토켓 하나면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 티켓 멤버십 서비스인 토켓을 운영하고 있는 갬퍼의 이준섭입니다. 연말입니다. 따뜻한 연말에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어떤 분들은 가족분들과 함께 뮤지컬을 보러 가실 것 같고 어떤 분들은 연인과 함께 콘서트를 보러 가실 것 같은데요. 저는 안타깝게도 매해 그렇듯 아마 케빈과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이런 경험들 있으실 것 같아요. 좋은 공연은 예매 자체가 어렵죠. 안표상 때문인데요. 안타까운 마음에 중고나라나 당근마켓에서 양도 티켓을 검색해보지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불안감만 커져갑니다. 또 예매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종이 티켓을 발권받느라 30분에서 1시간 정도 대기하신 경험 있으실 겁니다. 이러한 티켓 시장은 국내 1조 원 규모입니다. 뮤지컬, 콘서트, 연극 순으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2차 거래 시장은 약 1,100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기존 티켓 멤버십 시장은 현장에서 종이 티켓을 발권받아 들고 다녀야 하는 번거로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종이 티켓을 소장하고 싶어 하시는데요. 일주일 뒤면 어김없이 쓰레기통에서 발견됩니다. 즉, 한 번 쓰고 버려야 하죠. 그리고 2차 거래 시에 배송이나 대면 거래 등 많은 번거로움이 있는데요.
그 와중에서도 가짜 티켓으로 인한 사기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데이터의 소유권이 기업에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데이터의 진위 여부를 그때그때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블록체인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IT 인프라 위에서 모바일 티켓 발권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NFT 기술을 활용하면 단순히 한 번 쓰고 버리는 티켓이 아닌 근처 제휴식당에서 할인 쿠폰으로 활용하는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위에서 안전하고도 투명하게 2차 거래를 할 수가 있죠. 블록체인은 개인의 소유권을 보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은 언제든지 데이터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거나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자산을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 티켓 멤버십 서비스는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외의 티켓마스터는 이러한 진화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티켓마스터도 처음엔 종이 티켓으로 시작했습니다. 종이 티켓은 발권과 그리고 표를 검사할 때 많은 인력이 필요해서 비용들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바일 티켓으로 넘어갔습니다. 모바일 티켓은 비용이 줄고 편리하긴 하지만 양도가 어렵고 새로운 비즈니스로의 확장이 어려웠죠. 그래서 최근에 NFT 티켓을 만들었습니다. NFT 티켓의 특징은 P2P 거래 시스템이 기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P2P 거래 시에 플랫폼이 수수료를 수취하게 되죠. 그리고 NFT를 활용해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화 덕분에 티켓마스터는 작년 기준 16.7조 원의 매출을 냈습니다. 2020년, 2021년 코로나 특수를 제외하고 나서는 매년 성장을 했죠.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매출의 성장뿐만이 아닙니다. 티켓마스터의 매출 비중은 2차 거래 수수료가 이미 티켓 판매액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후진적인 시스템에 있습니다. 2차 거래를 위해서는 대면을 하거나 배송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들이 있죠. 그래서 저희는 토켓을 만들었습니다. 토켓은 2차 거래를 주안점으로 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발행부터 2차 거래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켓은 중앙화된 블록체인 서비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웹3를 모르는 일반인 분들도 SNS 로그인 한 번이면 바로 지갑이 자동적으로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은 꼭 필요한 곳에만 쓰이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때 또는 데이터를 전송할 때에만 블록체인을 쓰기 때문에 기존의 웹2 서비스와 동일한 로직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죠. 지금부터 토켓 서비스를 체험해 보시겠습니다. 모두 스마트폰 다 꺼내고 계시군요. 스마트폰을 모두 꺼내주세요. 우측 상단에 녹색 테두리에 있는 QR코드를 스캔을 하시면 스토어에 연결이 될 텐데요.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퀴즈가 하나 나가 있을 거예요. 퀴즈가 하나 나가 있을 건데 그 퀴즈를 채팅창에서 맞추시는 분들께는 선착순으로 저희가 지갑에 NFT 형태의 상품 교환권을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모든 팀의 발표가 끝난 뒤에 저희 부스로 오셔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상품으로 교환해드립니다. 지금 저희 앞 좀 몇 분 이렇게 보니까 벌써 또 앱 또 깔아야 돼? 걱정하시는 분들 계신데 걱정하지 마세요. 모바일 웹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선착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서둘러 주세요. 상품이 싫다 이러시는 분들은 바로 저희 공식 스토어에서 2차 거래를 하시면 됩니다. 바로 체험하실 수가 있고요. 실제로 20만 원 상당의 이용권도 들어가 있는데 그 이용권을 필요한 사람들한테 양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편리한지 한번 경험해 보세요. 이 저희 공식 스토어에는 진위 여부가 확인된 티켓만 올라오기 때문에 가짜에 대한 염려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벤트는 채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웹3 문화의 가장 큰 특징은 커뮤니티 문화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공연 기획자가 이렇게 관객과 소통을 하거나 관객들이 같이 공연을 보러 가거나 끝나고 뒤풀이를 가는 사람들을 모집을 할 때 이렇게 채팅을 이용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이것은 티켓마스터에는 없는 저희만의 장점입니다. 저희가 돈 버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은 총 4가지입니다. 첫째, 토켓에서 거래되고 있는 거래액의 1%를 수수료로 수취하고 있습니다. 둘째, 티켓 멤버십 PPL, 조금 생소하시죠?
항공권 뒷면 보면 기업 광고가 있을 텐데요. 저희는 NFT가 새로운 광고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티켓과 멤버십에 TPL을 넣는 모델들을 지금 실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QR코드 스캐너에 기업 광고를 넣을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인프라 이용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는 티켓마스터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2차 거래 수수료인 1,100억의 시장을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넥스트 엘리베이션 3개월 동안 저희는 발행사를 모집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객사를 보시면 첫 달은 한 곳에서 시작했는데 매월 3배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배가 증가했는데 티켓 멤버십 종류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증가폭을 보이고 있죠. 이것은 개별 기업뿐만이 아니라 플랫폼사들도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종이 티켓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넘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기업들이 저희와 콜라보레이션을 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발행 규모도 이미 저희는 40억이 넘는 발행 규모를 지금 확보한 상태고요. 그에 따라 월간 활성 유저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2주 전이죠. 바스키아, 하정우, 구혜선 등의 유명 작가들의 그림이 들어와서 유명한 인천 아시아 아트쇼 6만 명이 왔습니다. 여기에 저희 토켓 시스템 들어갔고요. 국내 3대 보디빌딩 대회인 PCA 코리아에 저희 토켓 시스템이 들어갔습니다. PCA 코리아의 모회사인 이 코치에는 내년도 2024년 피트니스 멤버십의 혁신을 몸소 보여주겠다고 하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이 외에도 연극, 콘서트, 다양한 분야의 회사들과 콜라보레이션 중입니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내년도에 3억 4천만 원 정도의 매출이 나올 것 같은데요. 여기서 매출은 플랫폼 거래액이 아니라 수수료만 수치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플랫폼사들은 수익으로 잡히는 그런 수치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BEP를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거래액으로 따지면 100억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티켓만이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상품권, 기프티콘, 포인트, 회원권 등 다양한 디지털 자산들이 발행되고 거래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발행 시스템이 다 다르기 때문에 카드 챙겨야 되고 종이 챙겨야 되고 앱도 따로따로 설치해야 되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모든 디지털 자산들을 블록체인 위에 온보딩 시키는 것을 비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안전하면서도 편리하게 자신의 자산을 보관하고 사용하고 거래할 수 있는 인프라로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도입기에 있습니다. 도입기의 자산들의 특징은 티켓처럼 사용 패턴이 단순하면서 저가인 것들, 그리고 점차 사용 패턴이 복잡한 것들, 그리고 고가의 회원권, 마지막으로 금융상품까지 이 모든 디지털 자산들을 총망라하는 인프라로 가기 위해 저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블록체인 전문 기업인 코인플러그 출신으로 이루어졌고요. 저는 2015년도에 이 업계에 들어왔는데요. 2015년도에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18만 원. 그래서 이제 오늘자로 비트코인이 6,100만 원을 찍었죠. 그때 이제 일을 안 하고 비트코인을 샀어야 되는데 조금 후회되는데 그때 일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도 일개미로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블록체인을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고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특히 창업 이후에 P2P 에스크로에 관련된 서비스 경험과 노하우들을 갖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돈을 찍어내는 한국조폐공사와 종이 자산에서 모바일 자산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대한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특허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블록체인 기술이 투기를 위한 기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발행사 입장에서는 간편하고 저렴하게 자신만의 자산을 발행하고 소비자는 안전하면서도 편리하게 자산들을 보관하고 사용하고 거래할 수 있는 기반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이런 기반 기술을 통해 금융의 평등화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갬퍼의 이준섭 대표님의 발표를 함께 들으셨습니다. 자, NFT 또 관련된 멤버십 이런 서비스 많은 분들이 불편하실 겁니다. 신분증 챙기랴, 티켓 챙기랴, 뭐 확인증 챙기랴 이런 거 한 번에 하실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주셨는데, 자 질문이 또 역시 많이 들어왔습니다. 관심을 많이 보여주고 계신데, 자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 Q&A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블록체인 기반으로 공연 티켓 거래 시장을 겨냥하겠다라는 걸로 해석을 했는데, 공연 티켓 거래 시장이 근데
이렇게 블록체인 기술까지 필요할 만큼 안전성을 담보해야 되는 시장인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갬퍼가 초기 타겟 시장을 좀 작게 선정한 건 아닌가, 앞으로에 어떻게 확장하실 계획이 있는지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블록체인이 모든 분야에 적용될 필요가 있느냐고 했을 때는 지금 시점에서는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그러면 왜 작아 보이는 이 시장을 먼저 타깃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도 큰 회사의 미팅을 이제 가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사고가 나면 안 되니 좀 작은 곳에서 먼저 레퍼런스를 쌓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블록체인이 필요한 그런 분야는 얼마 전 임영웅 암표 그런 사태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사건들처럼 이제 거래 액수가 크고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에 좀 어울릴 것 같고요. 하지만 작은 곳에서부터 레퍼런스를 하나하나 쌓아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2차 거래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레퍼런스를 먼저 쌓은 후에, 아까도 이제 로드맵 때 보여드렸죠. 도입기에서 좀 사용 패턴이 단순한데 좀 복잡한 것들로, 특히 이제 멤버십 같은 경우는 사용 패턴이 굉장히 복잡하면서 이제 회원권도 막 양도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활동들을 하잖아요. 그렇게 차근차근 이제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할 일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질문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요거는 뭐 간단한 질문인데, 갬퍼의 이 톡캣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아보셨는지, 어떤 피드백, 최근에 재밌는 피드백이 혹시 뭐 있었는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아까 인천 아시아트쇼 피드백이라기보다는 좀 재밌는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거기에 이제 QR 리더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토켓에 구매한 사람들이 저희 이제 그 스마트 티켓 서비스로 들어가는 입장이 있었는데, 옆쪽이 먼저 고장이 났어요. QR 리더기가. 그러니까 하니까 이거 어떻게 막 당황하면서, 또 기기가 또 추가적으로 필요할 때는 기기를 또 어디서 가져와야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고장도 안 났는데 필요한 순간에 그냥 딱 모바일만 딱 꺼내가지고 바로 스캔할 수 있는, 그래서 확장성이 굉장히 좋다는 그런 이제 피드백이 있었고, 또 이제 저렴하다는 점, 이렇게 기기를 굳이 이제 대여하지 않아도. 그리고 이제 어떤 한 고객분이, 제가 직접 이제 그 안내를 해드린 분이라서, 그분이 이제 70이 넘으신 고객이었어요. 70이 넘은지 어떻게 하느냐, 신분증을 확인한 게 아니라 이 서비스를 말씀드렸더니, 아이고 내가 70이 넘었는데 내가 이거 앱 설치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그분 그냥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희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블록체인 기술하면 어렵고 무조건 지금 아예 안 해, 이게 아니라 그분도 블록체인 모르는데 일반 서비스와 똑같이 그 설치해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되게 쉽다. 그리고 양도가 많이 일어나지는 않았는데, 양도를 처음 딱 깔고 나서 양도할 때 끝이에요?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만큼 저희가 설계를 할 때부터 안전하면서도 좀 편리하게 양도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요약하자면은, 발행사 입장에서는 저렴하고 좀 확장성이 좋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용도 그냥 일반 앱과 똑같은데 양도가 쉽다. 그렇게 좀 피드백을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상의 모든 티켓과 멤버십 서비스가 토켓을 통해서 거래가 되는 그날을 한번 저희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갬퍼에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한 팀 한 팀 만나봤고, 이제 마지막 한 팀만 남았습니다. 어느덧 5번째 팀을 만나보게 될 텐데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만나볼 팀은 바로 누트로픽 푸드테크 브랜드 누트로픽 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누트로픽을 이용한 식음료 및 건강기능식품 개발을 하고 판매하는 스타트업 누트로픽 랩의 대표 이정우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몰입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실제 두뇌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물질들을 함유하여 제품을 개발해냈습니다. 대부분 99%의 에너지 드링크들은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다른 에너지 드링크들과 달리 카페인을 전혀 함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누트로픽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생소하다 보니까 누트로픽을 먼저 우리나라 소비자분들께 널리 알리는 게 저희의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너지 드링크 시장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서 아시아에서 누트로픽이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넘버원 누트로픽 회사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누트로픽 랩의 이정우입니다. 여러분, 더 똑똑해질 수 있는 제품이 있다면 드실 건가요? 우리는 이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나는 너무 똑똑해서 이런 거 필요 없다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요. 저도 한때는 똑똑했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좀 총기를 잃어가는 것 같아 꼭
먹어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영양제를 한 번도 안 드셔보신 분은 없을 겁니다. 저 또한 하루 영양제를 8, 9종류는 챙겨 먹을 정도로 건강에 진심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해외 유튜브 채널에서 누트로픽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아마존에서 구매를 하려고 했으나 실패합니다. 이유를 알아보니 해외 누트로픽 중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의약품으로 구분되어 처방이 필요하거나 부작용 혹은 중독성의 이슈로 인해 수입이 금지되거나 심지어 불법인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나는 꼭 먹어야겠으니까 이거 내가 직접 한번 만들어 볼까? 라는 생각으로 스터디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인류 문명의 발전과 영양의 역사를 훑어보았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 시절에서 산업혁명을 거치며 영양, 과잉과 불균형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이 시대의 대표적인 음료는 코카콜라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금의 트렌드는 육체적 웰빙입니다.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건기식 영양제들, 제로 칼로리 혹은 다이어트 식품들, 비건 식품, 단백질 식품들 이런 것들이 지금의 트렌드에 부합하는 식품들입니다. 이 시대에 새롭게 떠오른 음료로는 셀시어스가 있는데요. 셀시어스는 기능성 피트니스 드링크로 컨셉을 잡고 2004년 출발하여서 지금 현재 시총이 18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트렌드를 넘어 미래의 트렌드는 이제 두뇌, 정신, 마음 건강까지 챙기는 것입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실리콘밸리, 아이비리그, 월스트리트를 중심으로 각종 두뇌, 정신 건강 관련 누트로픽 제품 및 서비스들이 출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피지컬 웰니스뿐만 아니라 멘탈 웰니스까지 챙기는 시대는 이미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주구장창 얘기하는 누트로픽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누트로픽이란 인간 두뇌에 작용해서 집중력, 인지능력, 기억력, 창의력, 수면, 스트레스 완화 등 두뇌 기능에 도움을 주는 물질들의 총칭입니다. 이를 두고 영어로는 뇌를 위한 비아그라 혹은 스마트 드러그라고도 불리웁니다. 누트로픽 시장은 북미 및 유럽을 중심으로 연평균 14%로 빠르게 성장하여 2030년에는 한화 약 46조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반해 국내 건기식 시장은 코로나를 거치면서 빠르게 성장하였지만 주로 육체 건강 및 스태미나, 미용, 다이어트 등에 편향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여러 누트로픽 스타트업들이 경쟁하면서 시장을 키워나가고 있는데요. CVS나 월마트, 코스트코 등에만 가도 누트로픽 섹션이 따로 구비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지금 핸드폰으로 아마존에 접속하셔서 누트로픽을 검색해 보시면 2,000개 이상의 제품이 검색되십니다. 이와 반면에 아시아 및 국내에는 누트로픽 브랜드 관련 리더가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누트로픽이 다가올 미래이며 기회라고 확신하고 작년 6월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설립한 저희 법인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의 미션은 과학에 근거한 누트로픽을 바탕으로 인류의 잠재성을 더욱 실현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멘탈 웰니스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더 나은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고객들이 더 높은 성취와 마음의 평화를 이루어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것을 비전으로 제시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첫 번째, 아시아의 넘버원 누트로픽 브랜드가 될 것입니다. 누트로픽 하면 누트로픽 랩이지라는 얘기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누트로픽 에너지 드링크를 통해 건강하면서도 두뇌 기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헬시 플레저 에너지 드링크로의 패러다임 교체를 선도하면서 2030년까지 아시아 시장의 2%, 약 1조를 달성할 것입니다. 우리의 사업 구조는 크게 기능성 식음료와 건강기능식품 두 가지로 나뉩니다. 맛까지 있네요. 그 첫 제품이자 대표 제품인 퓨어 포커스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미 드셔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아직 드셔보시지 않았다면 데모데이가 끝난 후 한 캔씩 나눠드릴 예정이니 꼭 받아가셔서 마음에 드신다면 저희 자사몰에서 구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퓨어 포커스는 건강한 브레인 부스터란 컨셉의 누트로픽 에너지 드링크로 우리는 이를 스마트 드링크라고 부릅니다. 특징으로는 제로 카페인, 제로 슈가, 그리고 아스타판과 같은 인공 감미료, 보존제, 색소, 탄산 등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성분을 철저히 배제하고 태아닌과 같은 안전한 누트로픽 성분과 비타민, 타우린 등 건강에 좋을 수 있는 성분들은 듬뿍 넣었습니다. 퓨어포커스의 기획 배경에는 대한민국의 치열한 교육열 그리고 그 주체이자 어머니들인 40, 50대 여성이 우리나라 건기식 식품과
기능성 식음료의 최대 소비자인 점, 그리고 빠르게 성장하는 기능성 식음료 시장에서도 특히 기능성 음료에 익숙한 우리나라, 마지막으로 거대한 글로벌 에너지 드링크 시장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아시아에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국내 시장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겐 두 키 파트너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서울대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밥순우가 있습니다. 밥순우를 통해서 서울대 로고 사용, 공동 연구 개발에 도움을 받고 있고요. 이 때문에 퓨어포커스는 서울대 음료라고도 불리웁니다. 두 번째로는 연매출 700억의 국내 최대 건기식 미디어 커머스 그룹인 넥스트플레이어가 있습니다. 넥스트플레이어로부터 온라인 마케팅, SCM 등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자, 올해 1월 공식 런칭하여 11개월 동안의 퓨어포커스의 성적표입니다. 매출 및 판매 관련 모든 지표들 아름답게 우상향하고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해당 기간 동안 우리는 신세계백화점, 삼성 웰스토리, 서울대학교, 대원외고고등학교, 작심 스터디 카페 체인 등에 입점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불과 11개월 만에 우리는 많은 기업들에게 제휴 혹은 공급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케팅 활동입니다. 우리는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고객들에게 직접 다가가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습니다. 최근에는 금쪽이의 차기작인 일타 강사들의 공부 솔루션 프로그램 티처스에서 퓨어포커스를 소개하였고, 그 외에도 학생, 서울대생, 연구원들 등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브랜드 영상을 자체 제작, 국내 최대 스터디 카페와의 제휴, 오프라인으로는 강남 8학군에 18개의 지점을 갖고 있는 학원과의 제휴 등을 통해서 브랜딩과 판매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타겟 확장을 위한 활동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서울대 대원외고뿐만 아니라 다른 고등학교의 매점에도 확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발레단, 오케스트라 또모, 걷기의 머콘 등과의 제휴, 주 직장인 타겟이 모여있는 컨설팅 펌, 스타트업, 로펌, 금융사 등의 직접 납품을 통해 다가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영화관, 테니스, 러닝, 요가, 골프 등 타겟 테스트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저희가 퓨어포커스는 잘 해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이제 저희의 앞으로의 행보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우선 퓨어포커스는 피드백을 바탕으로 기능과 디자인을 강화할 예정이고요. 2024년에는 다른 기능에 초점을 맞춘 보급형 라인업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2025년에는 기능별 라인업에 맛을 추가하여서 시장 침투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새해인 내년 1월에는 퓨어 릴렉스라는 새로운 제품을 출시합니다. 수면, 스트레스 완화 또한 누트로픽의 큰 분야를 차지하는 큰 축인데요. 수면 부족, 스트레스, 우울증, 자살률 등 안 좋은 쪽으로는 안타깝게도 여러모로 1등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과 맞물려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슬립테크 시장을 겨냥한 누트로픽 제품입니다. 우리 퓨어 릴렉스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조금이라도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을 보태 출시합니다. 퓨어 릴렉스 같은 경우에는 출시 1년 동안은 메가 인플루언서와의 공동구매를 주 채널로 판매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마케팅 비용은 최소화하고 브랜딩과 판매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으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단추로는 여행 대표 130만 팔로워의 채널인 여행에 미치다와 함께 첫 런칭과 공동구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릴렉스라는 컨셉에 맞게 호텔들과의 프로모션을 진행할 계획인데요. 이미 제주도의 한 5성급 호텔과는 프로모션이 진행 예정되어 있고 출시와 동시에 그 호텔들은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끝으로는 다양한 슬립테크 서비스 혹은 브랜드들과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브랜드 인지도를 빠르게 상승시키고 입지를 공고히 다져나갈 것입니다. 퓨어 릴렉스 이후로는 건강기능식품들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내년 2분기에는 유소화들을 타겟으로 한 누트로픽을 가미한 젤리 형태의 건기식을 출시할 것이고 하반기에는 일반인들을 타겟으로 한 알약 혹은 분말 형태의 건기식을 출시할 것입니다. 자, 그럼 11개월 만에 우리가 해낸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계획들을 해낼 우리 팀의 강점입니다. 먼저 빠른 매출과 수익이 발생하여 이를 기반으로 매출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누트로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타겟에 맞는 빠른 제품 기획과 적절한 브랜딩을 통해서 시장 초기 선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B2B 협업, B2B 공급, 브랜드 콜라보레이션 등을 수월하게 가능하게 하는 우리의 인적 네트워크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페이지에 맞게 단단하고 견고하게 성장하여 2027년에는 약 연매출 500억을 달성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개별 인정형 원료 확보,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 확대,
북미 및 아시아 수출 시작, 자체 R&D 강화 등 필요한 스텝들을 적시에 밟아 나갈 것입니다. 우리 팀에 대한 소개입니다. 금융권 출신인 저와 일타 강사 출신이자 한의학 전공인 광규님 둘이 공동 설립하였고 온라인 MD와 마케팅을 거쳐 우리 팀에서 브랜딩 매니저를 담당하고 있는 성경님 그리고 코딩까지 가능한 디자이너 다운님 이렇게 넷이 구성되어 있고요. 저희 넷의 공통점은 넷 다 조금씩 건강 염려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드바이저로는 한의대 교수님이시자 식약처 및 제약사에서 고문을 지내고 계시는 건강범 교수님 그리고 롯데 칠성에서 핫식스, 칸타타, 밥순우에서 약공들 등을 기획하고 마케팅했던 음료 전문가 한현우님 마지막으로 글로벌 IB 및 사모펀드에서 F&B 및 건기식 섹터를 커버했던 알버트가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의 이러한 노력들이 빛을 발해 더 똑똑해진 사람들이 만드는 더 똑똑한 세상에서 모두가 마음이 평화롭고 더 행복해지시길 꿈꿉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누트로픽 랩의 이정우 대표의 발표 함께 들어봤습니다. 저도 요즘 총기가 떨어져서 마셔보고 싶네요. 네, 누트로픽 퓨어 포커스와 관련된 또 이야기, 다른 앞으로의 계획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역시 질문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마지막 발표이다 보니까 또 이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일단은 첫 번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누트로픽 성분을 활용해서 음료를 제조하는데 이게 뭔가 허들이 높지 않다라고 느껴지는데 그렇게 되면은 다른 뭐 대형 제약사나 다른 이 음료 회사들도 큰 회사들이 막 시장에 진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좀 되는데 이거에 대한 뭔가 전략이 있는지 대비책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누트로픽 분야에 진출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견제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다행히도 아직 누트로픽 분야에 본격 진출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없고 이에 따라 저희는 시장을 선점할 시간을 벌어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누트로픽에 진출을 하실 수는 있고 그런데 이게 꼭 나쁜 신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이 시장에 진출한다는 것 자체가 이 시장이 성장할 것이라는 신호탄이고 우리가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반사적 이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견제를 위해서 우리도 자체 브랜딩과 R&D를 무조건 강화해야 되는 것은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는 전략적 제휴나 투자 등을 검토해서 대기업 한 군데랑은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미 대기업과 협업을 진행하고 계시는군요. 그렇죠. 뭐 대기업들이 들어오면 진짜 이제 누트로픽 시장이 우리나라에서도 더 커진다라는 사인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의 질문 더 볼까요? 자, 하나는 다음 질문은 라인업 지금 퓨어 포커스 말고 건강 기능 식품으로도 라인을 확대할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걸 개발하는데 비용이 들어갈 거고 또 판매 채널 확보하는데도 뭔가 비용이 들어갈 거고 어쨌든 제조업이니까.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일단 처음 출시한 퓨어 포커스나 내년에 출시할 퓨어 릴렉스 같은 경우에 서울대 산학협력으로 개발을 했는데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비용이 발생하고 있고요. 사실 산학협력이 아니라 요새 ODM과 OEM이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동시에 진행하면 개발 비용은 줄어들긴 합니다. 오히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도 자체적으로 R&D를 강화해야 되고 그 시점부터는 개발 비용이 더 발생할 것인데요. 저희 영업이익 발생 수준과 투자 단계에 맞춰서 일을 맞춰 나갈 것이고요. 판매 유통 채널 관련해서는 사실 퓨어 포커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억지로 유통을 시킨 적이 없고 많은 경우에 먼저 연락 온 경우들도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품 기획과 브랜딩만 잘 된다면 억지로 유통 판매를 위한 비용이 발생할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저희 선택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질문은 이렇게 두 가지만 일단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퓨어 포커스와 또 앞으로 출시될 퓨어 릴렉스, 또 유아식품 등 이런 제품군 확대를 통해서 시장 확장 가능성이 기대가 되는 누트로픽 랩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봤습니다.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5팀의 발표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넥스트 엘리베이션의 첫 번째 오늘 처음 진행한 창업기업의 발표와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Q&A까지 함께 했는데요. 듣는 분들도 고생하셨고 또 우리 발표를 해준 5팀의 대표님들에게도 저희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자, 이렇게 오늘 넥스트 엘리베이션 데모데이 더 비기닝 발표 세션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 자리에 오늘 스타트업 대표님들과 관계자분들도 많이 오신 걸로 저 알고 있는데 다음에 넥스트 엘리베이션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이 내년 1월에 또 진행이 됩니다. 내년 1월에 함께 해주실 분들, 도움 주실 분들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발표 세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5시까지 네트워킹 시간이 자유롭게 진행되니까요. 한층 위에 부스에서 서로 인사도 나누시고 궁금한 점은 함께 이야기하시면서 네트워킹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호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